자,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 얘기했잖아. 그럼 17조 이번에 할로젠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할로젠. 자, 17쪽에 있는 애들을 이제 할로젠 원소라고 그러지. 할로젠. 그지? 옛날엔 뭐 할로겐 뭐 그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할로겐 그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플로르, 염소, 자, 브로민, 아이오딘, 그지? 자, 얘네들 원자 번호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같은 세로줄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지? 원자 번호도 따지면 이거 뭐야? 몇 번 되는 거냐 이거?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 31, 32, 33, 34, 35번 정도 되겠다, 그지? 35번? 18개 더하면 돼. 얘는 그러면은 18개 더하면 얼마냐? 53번?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번호는 몰라도 되는데, 같은 족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자, 일단 상온에서 말이야.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분자란 얘기지, 분자. 분자인데 이원자 분자라는 건 뭐야? 지들끼리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는 F2, Cl2, Br2, I2 이런 상태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다만 상태는 좀 다르거든. 그래서 플로르하고 염소는 기체 상태고요. 얘네가. 그 다음에 브로민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하게 액체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이제 고체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원자 분자 상태이면서 이제 각각 상태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얘네가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그래서 플로르 같은 경우에 약간 노란색 계열을 띠는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염소 기체는 약간 초록색 계열, 녹색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브로민은 액체인데 뭐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젓갈색 이렇게 얘기하지. 젓갈색. 얘가 황록이었나 청록이었나 녹색 계열, 황록. 그 다음에 얘가 다망색인가 약간 노란색 계열, 황색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보라색이야, 보라색. 이렇게. 그래서 또 특유의 색깔들이 또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수소와 반응합니다. 수소 기체와 반응을 해가지고 얘네를 통틀어서 할로젠이라고 부르잖아. 할로젠화 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할로젠화 수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하고 뭐 예를 들어서 F2가 반응해가지고 플로르와 수소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H2하고 Cl2가 반응해서 염화수소라는 거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H2와 Br2가 반응해가지고 브로민화 수소 뭐 이런 애들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쓴 김에 다 쓸게. 이렇게. 근데 얘네들 그냥 통틀어서 할로젠화 수소라 부르는 거야. 각각의 명칭은 뭐 얘는 플로르화 수소. 근데 이거 들어봤지? 불화수소, 불소라 그러거든. 플로르를 불소? 불화수소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그거 왜 일본 애들이, 그지? 그거 뭐야? 우리 수출 안 해? 불화수소. 그랬잖아.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물질이래, 얘가. 근데 일본에서 수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부랴부랴 막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순도 높은 거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뭐 염화수소, 브로민화수소, 아이오딘화수소 이런 애를 통틀어서 할로젠화수소라 불러. 그렇게 수소랑 반응하면 할로젠화수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근데 얘네들이 다 기체거든. 그럼 얘네들을 물에 녹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물에 녹이는 수용물은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 근데 이거 선생님이 아까 불화수소라 그랬지? 불화수소 물에 녹이면 불산이 되는 거야. 불산.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뭐 되는 거야? 염산 되는 거야. 브로민화수소 물에 녹이면 브로민산 되는 거고, 아이오딘화수소 물에 녹이면 아이오딘산이 있어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수용액이. 그죠? 그래서 수소랑 반응해서 할로젠화수소 만든다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이제 1쪽에서 얘기했죠. 1쪽이 17쪽하고 반응한다 했으니까 반대로 17쪽은 누구랑? 1쪽과 반응하는 거지. 1쪽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해서 뭘 만든다? 염이라는 걸 만든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지? 염이라는 거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할로젠 원소는 뭐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쭉 써놨지만 만약에 수소기체랑 반응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 수소기체랑 아이오딘이랑 반응하잖아. 그럼 그거보다는 수소랑 브로민이 더 반응을 잘하고 염소가 더 반응성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반응성 순서가 요런 순서야.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오히려 알칼리 금속과 달리 원자 번호가 작은 놈일수록 반응을 더 잘하는 거야. 반응성.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알칼리 금속에서 반응성하고 지금 할로젠에서 반응성 의미는 좀 다른 거지. 여기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얘네 아까 얘기했지만 비금속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잖아. 참고로 알칼리 금속은 1쪽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얘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하고, 할로젠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수소랑 반응하는 것도 얘가 반응을 제일 잘하지만 음이온이 될 때 얘가 또 음이온이 제일 잘 되는 애인 거야. 이 반응성 순서가 반응을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온이 또 잘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이런 순서였잖아. 할로젠은 이런 순서인 거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칼륨이 어쨌든 반응 제일 잘하고 양이온이 제일 잘 되는 거고, 할로젠은 플로르가 수소랑 같은 거 반응할 때 제일 잘하는 거고 음이온도 제일 잘 되는 놈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반응성 순서가 알칼리 금속하고는 좀 반대인 거지. 반대. 그지? 의미도 좀 다르고, 얘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과 얘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의미가 좀 다르지. 그죠? 얘는 양이온이 잘 된다라는 의미, 얘는 음이온이 잘 된다는 의미니까 의미는 좀 다르다. 그래서 17쪽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7쪽.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비활성 기체라는 애가 비활성 기체. 자, 얘는 벌써 제목에서 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 18쪽에 있는 애들, 그지? 뭐 헬륨, 네온, 뭐 아르곤, 뭐 여기 지금 없지만 뭐 크립톤, 제논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 자, 얘네들은 말 그대로 뭐 비활성이면서 기체 상태. 자, 얘네들은 다 상온에서 일단 기체야. 그런데 얘는 비활성이라는 얘기 뭐냐? 아까 여기서 잠깐 언급했다만 원자과 전자가 연계야. 그러니까 원자 자체가 안정한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얘네들처럼 서로 막 결합하고 이런 게 없어. 지들끼리도 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 그대로 활성, 반응성이 거의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도 결합을 안 하고 다른 원자랑도 결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원자가 원래 이제 다른 애들 같으면 이런 식으로 뭐 지들끼리라도 결합해서 분자가 돼서 안정해지는 건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그냥 그 원자가 분자 역할까지 해버리는 거야. 얘네들은 단원자 분자라고 표현합니다. 단원자 분자. 그러니까 분자인데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원자가 곧 분자라는 의미야. 원자가 곧 분자. 단원자 분자고 기체 상태다.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특히 이 네온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온 사인 많이 들어봤죠. 네온 사인. 유리관에다가 예를 들어 네온이라는 기체를 채운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잖아. 고압의 전류를 흘려주면 거기서 형형색색의 뭐야? 빛이 납니다. 이제 전압을 얼마를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출하는 빛이 달라지, 색깔이 달라지긴 한다만,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고유한 색깔의 빛이 난다. 고유한 색깔의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네온 사인 그래가지고 건물 이런 가게들 간판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였다고. 근데 전기를 워낙 많이 잡아먹는 애다 보니까 요즘은 전부 이제 간판들도 다 뭐 LED 같은 걸로 다 바뀌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가게들 다 이 네온 사인으로 돼 있었어. 다. 그때만 해도 뭐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기술이 덜 발달됐을 거 아니야. 그때는 LED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지? 뭐 오, 그렇지. 뭐 이런 니네가 가본 일은 없겠다. 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벽에 막 이렇게 글씨 같은 거 이쁘게 이렇게 막 유리관처럼 막 거기다 이제 전기 흘려주면 막 글씨에서 막 불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있거든. 좀 이렇게 약간 인테리어 개념으로 좀 쓰긴 하죠, 요즘은. 예전에는 그 건물 밖에 간판에도 이제 많이 썼었단 말이지. 그지? 보통 이제 이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술집에서 좀 많이 쓰였던 간판들이죠. 술집에서 많이 쓰는, 그지? 아무튼 뭐 그랬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비활성 기체는 시험에는 뭐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얘기하시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잘 너희들이 체크해 놨다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걸 좀 보고 판단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화학결합이라는 거 아마 나올 거야. 화학결합, 그지? 페이지로, 거기 보면 자, 거기 25페이지 보면 이것도 아까 다 선생님이 얘기한 셈인 거거든. 뭐 원자과 전자라는 거에 대한 얘기 다 했고, 그지? 최외각 전자라는 거에 대한 얘기 다 했으니까 요거 25페이지 너희가 나중에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그런 거 하나 나오지. 그 예를 들어서 26페이지에 보면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그래서 나오는데, 자, 아까 뭐 원자과 전자니 최외각 전자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만 좀 얘기해보고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봐. 그러니까 주기율표라는 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게끔 만든 표라 그랬잖아. 그럼 그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또 원자과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가 같아서 그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원자 번호 따라가면서 얘네들의 이 원자과 전자수 혹은 최외각 전자수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자, 가로축이 원자 번호야.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이 원자과 전자수라고 해볼게. 원자과 전자수.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주고 육개장 칠면조. 그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내가 20번까지 그린 적이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 번호 1번부터 보는 거야. 원자 번호 1번 수소지. 자, 원자과 전자 몇 개야? 1개야. 표시. 그지? 자, 2번 원자과 전자 몇 개다? 0개다. 그지? 이렇게. 이제 3번 몇 개야? 하나, 둘. 그지? 그럼 지금 3번부터 여기 9번까지 어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증가하지? 맞아? 그럼 3번부터 4, 5, 6, 7, 8, 9번 여기까지. 그럼 9번은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7개가 돼. 3번 뭐 예를 들어 3번 하나, 그지? 4번 2개, 5번 3개 이런 식으로 6번 4개, 7번 5개, 8번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자 10번 네온 어떻게 돼? 원자과 전자가 0개. 그 다음에 다시 11번부터 17번까지 어떻게 돼? 여기 10번이면 11번부터 11번 또 하나. 맞지? 그래서 12, 13, 14, 15, 16, 17번. 17번도 또 몇 개다? 또 7개. 하나 계속 늘어나서, 그지? 쭉 늘어나서 18번 몇 개야? 얘 아르곤이잖아. 다시 뭐야? 0개. 19번 몇 개다? 1개, 2개. 그지? 19번 하나. 20번 2개. 그래서 우리가 이어보면 이런 식이라는 거지, 이런 식. 그지? 그러니까 원자번호,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번호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원자번호의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돼? 주기적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반복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순서 쭉 따라가다 보면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성질이 어떻다? 비슷한 거다. 이제 그래서 이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원자과 전자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나는구나. 즉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 하나 좀 잘 받으시면 되겠고, 특히 요거 니네 18쪽에 있는 애 요거도 꼭 구분해야 된다.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는 0개, 최외각 전자는 무조건 8개를 하면 안 되지? 누가? 헬륨이라는 애가 몇 개다? 2개인 거야.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2개 또는 8개로 다르다. 그러나 나머지 애들은 최외각 전자수나 원자과 전자 그 수가 같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니네 중간고사는 어려워서 틀리지 않습니다.
실수 때문에 틀리니까 꼭 좀 이렇게 공부를 디테일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넘어가서 화학결합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요. 화학결합. 자, 말 그대로 이제 화학결합은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이제 결합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긴 하다.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배우면 돼. 두 가지.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 하고, 공유 결합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를 배우기 전에, 그럼 이렇게 원자들이, 자,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공유 결합을 하든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든 그 하는 이유. 자, 그거는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18족 원소하고 관계가 있어. 자, 18족 원소, 얘네들의 어떤 그 전자 배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헬륨은 좀 예외적이긴 한데, 헬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이제 양성자가 이제 두 개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딱 채워져 있지. 자, 네온이야, 10번. 양성자가 10개가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10개가 있거든. 그냥 할게. 그지? 뭐 대칭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고, 자, 이렇게 들어 있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전자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그 숫자만큼 채워져 있으면 되게 안정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헬륨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하나인데 거기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두 개가 채워져 있는 거야. 안정한 거야. 네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딱 8개가 들어있어. 특히 요 이제 네온처럼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옥텟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해가지고 옥텟 규칙이 뭐냐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을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미 18쪽에 있는 애들은 옥텟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18쪽이 아닌 다른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애랑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자, 정훈아, 헬륨은 옥텟 규칙을 따른다, 못 따른다? 옥텟이란 말만 기억하면 돼. 옥텟이 8개란 뜻이야. 지금 얘 전자 8개야?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안정하긴 한데 얘가 옥텟 규칙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거 조심해야 돼. 너네 보기에 그렇게 나오거든. 18쪽 원자들은 모두 옥텟 규칙을 따른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라고요. 헬륨이라는 애는 안정하긴 하지만 얘는 옥텟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껍질이 하나밖에 없는 애라서 그게 채워져 있으니까 안정하기는 하지만 옥텟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네온이라든가 아르곤 같은 애들은 어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있죠. 예를 들자면은 자, 봐봐. 리튬 봐봐. 리튬. 리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 번호 3번이야. 그럼 이제 전자가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요렇게 채워져 있거든, 지금. 자, 그럼 얘는 두 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 아니냐, 그지? 그럼 거기가 8개가 채워져 있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따르는 건데 그렇지가 않잖아. 맞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옥텟 규칙을 따르려면 혹은 안정해지려면, 자, 옥텟 규칙을 따르거나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자, 7개를 어디선가 얻어서 채우던지 아니면 이거 하나를 버려버리겠지? 맞지?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봐봐. 7개 얻는 거보다는 하나를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를 버려버리거든. 그러면 버려서 이제 이온은 돼. 이온은 된 거지. 왜냐면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2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1만큼의 이제 전기를 띠는 양이온이 된 건데, 양이온이 되긴 했지만
헬륨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지니까 안정해지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애랑 결합하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니? 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제? 자, 18쪽이 아닌 그러니까 원자들이 결국 옥텟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것이다. 누구를 제외하고 18쪽을 제외하고 18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이 옥텟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옥텟 규칙을 따른다라는 것은 18쪽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원자의 전자 배치가 18쪽 원소하고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안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꼭 조심해야 돼. 헬륨은 안정하긴 하지만 옥텟 규칙 따르지 않는다는 거. 옥텟 규칙이라는 거는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을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게 옥텟 규칙이다. 그래서 얘는 아무리 해도 8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안정하긴 하지만 옥텟 규칙 따르지 않는다는 거고,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옥텟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서로 결합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온 결합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온 결합.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첫 번째로 이온 결합. 자, 말 그대로 이온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이 두 종류 아니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지? 맞아? 서로 결합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게 양이온이겠지? 그지? 양이온이. 음이온은 이제 뭐 마이너스 전기 띠는 애가 음이온이니까 그럼 이제 얘네가 서로 어떻게 돼? 전기 띠는 애들끼리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니까 서로 잡아당기겠지? 잡아당기는 힘은 무조건 인력이야. 근데 얘네들은 전기를 띠는 애들이 잡아당기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라 그래. 그러면 자, 양이온이 되려면 어때야 돼? 어떤 원자가 뭐에 전자를 잃어야지만 양이온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어야지만 음이온이 되거든. 자, 그런데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을 때, 자, 내가 예를 들어 원자야. 나 혼자 있어. 나 안정해져야지 전자 못 버려. 그 다음에 나 혼자야. 나 안정해지면 전자가 필요하네. 전자 갖고 와야 안 돼. 단독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싶으면 내가 잃은 전자를 받아주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반대로 내가 전자를 얻고 싶으면 나한테 전자를 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애들이 주로 전자를 잃으려고 하냐면 원소의 종류로 따지면 금속 원소야.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냐면 비금속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로 따지면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잖아? 그러면 금속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버릴 거고 그 전자를 음이온이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걸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양이온이 될 수 있는 녀석과 음이온이 될 수 있는 녀석이 만나면 얘네 사이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온이 돼서 결합하는 거야. 그게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로 따지면 금속, 비금속. 자, 사실 시험은 되게 쉬워. 예를 들어 이제 화학식이라는 거 써놓고 이거 이온 결합 물질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아까 그 주기율표 상에서 선생님이 비금속 동그라미 쳤잖아. 원자번호 20번까지. 동그라미 안 치네. 원소 기호만 보고 금속 원소다라는 것만 보면 무조건 그게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뭐 요령을 좀 알려주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 뭐 H2O니, CO2니, 뭐 NaCl이니, 뭐 예를 들어 KO,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럼 가장 간단한 문제. 이 중에 이온 결합 물질 골라라 이거거든.
그러면 원소기호 보고 앞에 원소기만 보는 거, 앞에. 맨 앞에 원소기호가 금속이다 그럼 이거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이온결합이야.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금속 원소, 어떤 원소가, 특히 원자번호 20번, 적어도 20번 안에서는 어떤 원소가 금속 원소인지는 꼭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원자번호 20번 아니더라도 니네가 아는 금속들 있잖아. 뭐 철, 구리, 아연, 이런 애들이 금속이다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지? 그래서 상당히 그 원소기호나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 응? 그래서 원소의 종류로 따지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다 이거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여기 나트륨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자. 그지? 자, 나트륨은 전자가 이렇게 이제 11개가 있는 애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 2개가 있고, 이렇게 있어. 그지? 여기 하나가 이제 딱 있는 거지. 자, 안정해지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7개를 얻어서 채우던지, 아니면 하나 버려버리면 껍질이 없어지거든? 그럼 여기 채워져 있으니까 안정해지겠지. 그러면 7개 얻는 것보다 하나 버리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염소가 있어. 17번. 염소가 이렇게 있다. 여기다 좀 그릴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2개 있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7개가 있는 애인 거지. 그럼 이제 17번이야. 안정해지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여기가 7개니까 하나만 얻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이 하나를 줘요, 이렇게. 하나를 준다고. 그럼 얘가 전자를 하나 얻어. 그지? 그러면은 나트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하나 준 덕분에 안정해졌지만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고, 염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걔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안정해졌지만 전자가 하나 많아졌으니까 전체 음이온 띄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플러스를 띄게 되고 마이너스를 띄게 되니까 서로 짠! 결합!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결합을 하잖아. 결합하면, 그러니까 그냥 결합하기 전에 얘가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라 좀 가까운 전기를 띠지만, 결국 봐라. 얘가 얘한테 전자를 하나 줘서 얘는 1 플러스 되고 1 마이너스 된 거니까 결합하면 전기적으로 뭐가 돼야 돼? 중성돼야 돼. 이게 이온 결합의 핵심이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얘네가 결합하면 다시 뭐가 돼야 된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단 말이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나트륨하고 염소가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딱 이렇게 2개만 결합하고 끝날, 그게 아니라 이거지.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그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결합합니다. 계속 결합해. 계속 결합해.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또 다른 입자를 만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무조건 상온에서 고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무조건 고체야.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상온에서 무조건 고체이기 때문에 이온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온 결정.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끔 계속 반복해서 결합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몇 개라고 셀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온에서 고체이다. 고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온 뭐 결정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온 결정. 알겠죠? 무조건 이제 이온 결합 물질.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교재에는 안 넣어놨다만 니네 그거는 꼭 좀 암기를 해주세요. 니네 그 중학교 때도 했던 뭐야, 이온식이라는 거 있지?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식, 그치? 그거 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쓸까? 그럼 여기다가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써볼게요. 자, 양이온. 자, 그런데 그 양이온이 다 금속이라 그랬잖아.
니네 주기율표상에서 보통 1족 아니면 2족이야. 대부분 이온 결합에서 나오는 금속은 1족 아니면 2족, 이제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놓고 보면 1족 아니면 2족에다 13족 하나거든. 그리고 비금속은 이제 주로 16족하고 17족인 애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이온 뭐 예를 들어서 1족 아까 우리 뭐 있었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뭐 2족 같은 경우에 뭐 있었지? 베릴륨이 있기는 한데요. 베릴륨은 이온 결합 안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유 결합하는 애라서 다루지 않을게. 그러면은 마그네슘 있고 칼슘이 있지. 그지? 그럼 얘네 1족이었잖아. 그럼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얘네 하나 버려서 양이온 되는 애야. 그럼 얘네가 이온이 되면 여기다 플러스 해주면 돼.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어떻게 돼? 두 개씩 버리거든? 2족이니까 2 플러스 이렇게 이온식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원자번호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금속들이 있지. 뭐 예를 들자면 구리, 뭐 아연, 그지? 그 다음에 뭐 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맞지? 이거 웬만하면 다 2 플러스야, 2 플러스. 뭐 철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도 있고 3 플러스도 있다만 여기 3 플러스 이렇게. 이런 거 대표적으로 양이온.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거기에 니네 양이온인데 3 플러스인 애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알루미늄이라는 애 하나 딱 나와. 이온인데 양이온인데 3 플러스다 그러면 무조건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하면 돼. 3 플러스 이렇게. 알겠니? 3 플러스 이렇게. 자, 대표적인 음이온도 한번 써볼까? 자, 이제 주기율표에서 16족, 17족이 많다 그랬잖아. 자, 5.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지? 황, 뭐 예를 들어 플로르, 염소 뭐 이런 애들 있거든. 뭐 그 다음에 우리 17족이니까 브로민, 아이오딘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치면 얘는 16족이야. 얘네들은. 얘네들 지금 족은 안 썼다만 얘는 두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면 E-, E- 이렇게 돼. 17족이거든. 얘네들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온의 이름 어떻게 부르지? 양이온은 원래 원자 이름에다가 이온자만 붙여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튬은 원자일 때 리튬이잖아. 이온이 되면 리튬 이온이야. 그냥 이온자만 붙여주면 돼. 그냥 이온자만. 근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소 이름 뒤에다가 화이온이라고 붙여주거든. 다만 이름이 또 소자로 끝나면 소자를 빼고 화이온이야. 소자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산소지. 소자로 끝나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 산, 소자 빼고 화이온. 산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황이지. 화이온 붙이는 거. 황화이온. 플로르, 화이온. 염소네. 소자 빼고 염, 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브로민, 화이온, 아이오딘, 화이온 이렇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온식 중에서 이거 만약에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이온식 표 줄게.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베이스야. 그냥 암기해두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온식 중에서는 다원자 이온이라는 게 또 있지.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 말 그대로 뭐야? 원자 여러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이온인 거.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NH4 플러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뭐 H3O 플러스, 뭐 하이드로늄 이온 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뭐 MnO4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망가니즈산 이온 뭐 이렇게 부르고, 뭐 그다음 우리 잘 아는 뭐 CO3 E-, 뭐 탄산 이온. 나 다음 시간에 이거 써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한 번씩 쭉 알더라 한번 써보는 게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다음에 예를 들어 SO4 E-, 황산 이온. 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황산하고 황화이온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황화이온, 얘는 황산이온 E-.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자면 뭐 니네 중3 때도 배웠던 아세트산 이온이라는 것도 있고,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OH- 그래가지고 뭐 수산화 이온이라는 것도 있고, 그지? 뭐 이거 말도 되게 많지. 뭐 예를 들어
PO4 3-라는 것도 있어. 인산 이온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NO3- 그래서 질산 이온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이온처럼 행동하는 거, 그죠? 요게 다원자 이온이 되겠다 이 말이야, 그죠? 다원자 이온.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 자, 얘네들이 어쨌든 이제 결합하면, 결합해서 다시금 뭐가 돼야 된다고?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뭐 이온 결정이라고도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라 부르거든. 그럼 그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을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거든. 그걸 화학식이라 그래, 화학식. 자, 여기다 해볼게, 화학식. 자, 화학식을 쓸 줄 알고, 또 읽을 줄도 알고,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핵심은 뭐라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양이온이 한두 개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해서 결합하기 때문에 몇 개가 결합했는지는 알 수 없지. 다만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는 알 수 있다. 이제? 그럼 얘네들이 그 결합하는 비율을 이용해서 화학식이라는 걸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화학식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범주의 그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학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야. 다만 이제 뒤에 공유결합에서는 분자라는 게 만들어질 거거든. 그 분자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화학식. 근데 이제 이온결합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화학식이라고 쓰는데, 그럼 이제 이 이온식들 니네가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 보자.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이제 화학 반응식처럼 쓰면 이렇게 되겠지? 결합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다 쓰는 게 이제 바로 이 화학식이야. 뭐만 알면 된다고? 몇 대 몇? 얘네 몇 대 몇으로 결합하겠어?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니까 얘네가 1대 1로 결합하면은 중성이 되겠지? 그러면 그 화학식 어떻게 쓰느냐? 양이온, 음이온 순서대로 원소기호를 먼저 쓰는 거야. 그러면 Na 쓰고 Cl 씁니다. 원소기호로. 그 다음에 걔네들이 1대 1로 결합했으니까 그 비율을 요 아래에다가 작은 숫자 이렇게 써주는 거야. 다만 1인 경우에 뭐 할 수 있는 거다? 생략 가능한 것 뿐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뭐 비슷해. 또 뭐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칼슘하고 뭐 예를 들어 염화이온이 이렇게 결합한다.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1대 2로 결합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화학식은 Ca 쓰고 Cl 쓴 다음에 몇 대 몇? 1대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만 생략? 1만 생략 이렇게. 그럼 CaCl2라고 하는 게 이제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녀석의 화학식이 되는 거야. 여기가 화학식이야, 여기가. 이제?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3 플러스는 선생님이 알루미늄 하라 했다 그랬잖아. 야, 알루미늄은 3 플러스고요. 자, 산화이온은 2 마이너스고. 자, 얘네 둘이 결합한다고 합시다. 몇 대 몇? 자, 지금 쭉 봐서 알겠지만은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는 요거 우리가 이온의 전하량이라고 그러지? 얘네들도 플러스면 여기 1 플러스인데 1이 생략돼 있는 거거든. 얘네들의 전하량을 이렇게 서로 바꿔서 써주면 돼. 그러면 그게 걔네들이 결합하는 비율이야. 그지? 3 플러스와 2 마이너스니까 바꿔서 쓰면 2대 3으로 결합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녀석은 Al 쓰고 O 쓴 다음에 몇 대 몇? 2대 3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써. 근데 이제 문제는 얘야, 얘. 다원자 이온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이거 의외로 못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지? 못 쓰는 애들이 많아. 그럼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다원자 이온 중에 OH-가 결합한다고 합시다. 일단 2 플러스와 1 마이너스니까 비율은 몇 대 몇이 되겠어? 1대 2가 되겠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결합했어. 자, 결합하면 CA 쓰고 OH 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1, 2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 다원자 이온은 이 뭉태기가 하나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얘 전체가 두 개여야 되잖아.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반드시 숫자 쓸 때 괄호를 해줘야 돼. 괄호하고 2라고 써줘야 돼.
마찬가지 1은 생략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값이 1이 나오잖아? 그럼 괄호도 생략할 수 있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NaOH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났다.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1이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NaOH 이런 다음에 몇 대 몇이야? 여기다 1 쓰고 괄호하고 1인데 1이면 모두 생략 가능하다고? 괄호까지 생략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쓴 게 지금 화학식인 거야, 화학식. 자, 읽을 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써져 있어. 읽을 땐 어떻게 읽는다? 뒤에 거부터 읽어주는 거야. 뒤에 거가 이온일 때 이름. 예를 들어 염소가 아니라 염화이온이잖아.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칼슘,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뒤에 거부터 읽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식이나 분자식이나 똑같이 원소기호하고 숫자를 이용하거든. 그게 써져 있을 때 앞에 원소기호만 보라고요. 앞에 원소기호가 금속이면 이건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돼.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보고 얘는 금속 원소구나 비금속 원소구나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쉬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그제? 정말 그냥 맞으라고 서비스로 준 거지. 다음 보기 5개 중에서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닌 거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몰라서 그걸 틀리는 경우는 없어야겠지. 난 없다고 봐. 내가 수년간 지금 세화고 내신 대비 하잖아. 화학 쪽에서 틀린 애들은 거의 없어. 그지? 틀려도 다 어디서 틀린다고? 지구과학이나 물리 쪽에서 좀 많이 틀리고 생물 같은 경우 이제 세포 들어가면 외우는 게 많아서 외우는 게 좀 덜 돼서 틀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화학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실수 안 하게끔 그거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 공유 결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화학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의 성질까지 얘기를 할 텐데 아마 거기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화학 결합 물질의 성질은. 그래서 일단은